1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오후 2시에 서초에 있는 반포원 예식장이 있습니다. 신반포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5분 정도 걸으시면 되는데, 그날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을 초대해서 주택 정책, 특히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는 제가 담당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이 분야에 관해서는 한예진 전 국립오페라 단장이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에 나섭니다.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 제 방송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은 꼭 불편하시더라도 구독을 하고 보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첫 뉴스로 조국 사태 이후 처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난 이후에 106일 만에 오늘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한 관심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매우 긴장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늘 회의가 이제 오후 2시에 열렸는데, 이 회의 때 조국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워낙 조국 사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과 대통령과의 관계 아주 자세히 스케치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에 나왔어요. 사진도 아주 잘 나왔고, 기사도 제가 보기에 이보다 더 잘 나온 기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오늘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분위기를 종합해 말씀드린다면, 우선 긴장된 국면이었다. 예. 뭐 둘 다 대통령이 긴장할 일은 없겠지만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 상당히 긴장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인사하는데 3초 정도도 채 안 걸렸다. 아니 뭐 우리도 인사해보지만 3초 잘 안 걸리죠. 뭐 특별하게 무슨 말이 있거나 아니면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2번 굽혀서 45도 정도로 인사를 했다. 이게 일단 스케치가 됐는데, 현장 분위기를 제가 생생하게, 저도 뭐 이런 회의에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이 오늘 반부패 정책협의회 2시에 시작됐거든요. 2시 시작되기 전에 5분 전까지 참석자들이 모두 입장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바로 앞부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두르면서 쭉 악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맨 앞에 민감용 경찰청장을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악수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그 다음에 김현준 국세청장, 이렇게 쭉 대통령이 지금 인사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하고, 그 다음에가 누구냐면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명, 민감용, 조성욱, 김영준, 그 다음에 은성수, 5번째 대통령하고 이제 악수를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윤석열 총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갈 거 아니겠습니까? 딱 마주치니까 윤석열 총장이 두 손을 몸통에 붙인 채 허리를 숙였다가 세운 뒤 다시 문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자 눈을 맞추고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예. 그리고서 문 대통령은 이때는 별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너 내 왜 말 안 들었냐 할 수도 없고, 뭐 조국 수사하느라고 고생했어. 만약에 대통령이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수사를 꼭 발휘할 적폐수사 이런 거 했을 때도 아우 윤 총장 고생이 많았어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정반대되는 실세를 갖다가 수사했으니 말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다음에는 김영문 관세청장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한 3주 지나가지고 관세청장으로 이제 악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대통령이 입장을 해서 윤석열 총장까지 악수를 나눌 때의 표정 분위기는 이러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가 시작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면 모두 발언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메모를 하겠죠. 메모를 하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시선을 여기저기 둘 거 아니겠어요. 뭐 경찰청장한테도 갈 수 있고, 관세청장한테 갈 수 있고, 윤석열 총장한테도 당연히 갈 수 있죠. 요 분위기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자리에 놓여있던 펜으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꼼꼼히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메모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응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 도중에 수차례에 걸쳐서 윤 총장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장면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시선을 고정하는 장면. 제가 한번 이걸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제가 이걸 카메라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고정하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총장을 시선을 고정하는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되긴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모두 말이 모두 발언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특별히 검찰 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검찰 개혁 당연히 얘기하겠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예, 매우 높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실명을 꼭 집어가지고 거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다 생각한다. 예. 자, 여기서 제가 이게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뭐 긴장된 상태냐, 이걸로만 그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그 의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지, 이거를 꼼꼼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태 수사할 때부터 이 검찰에 대한 여권의 비판, 말하자면 윤석열 흔들기, 이거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조국이 오자마자 일성이 뭡니까? 김호수 차관을 비롯한 다른 한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말하자면 조국 사태 수사에서 열애시키자, 제외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검찰에 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아주 그 눈에 가시였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방식 이거 바뀌어야 된다, 검찰 문화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볼 때 오늘 윤석열 총장 만났는데 반가울 리가 없죠. 본인이 비리 의혹만 가지고 장관을 임명 안 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런 사례는 만들고 싶지 않다 해서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해가지고 그야말로 사상 초유로, 제 기억에 사상 처음이에요.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자유우파 시민들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주장한 게 뭡니까? 청와대 요청한 게 조국 잘라서 빨리 구속시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잘못된 인사.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아가지고 임명한 사례 다 있습니다. 현 정권은 2년 반 사이에 과거 MB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하는 것보다도 더 대여섯 명이 많다고 할 정도로 이 청문회 이렇게 대통령이 존중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이번 윤석열은 청문회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비리 의혹이 나오고 한 가족 전체가 의혹의 대상이 돼서 수사를 받는 전무후무한 사례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장관직에서 내려오는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사한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좋든 싫든 간에 윤석열 총장인데 여기서 반갑게 인사할 일은 없고 긴장이 안 흐를 수가 없죠. 이거는 인지상정이다. 예.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이거 발언문을 비서진에서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발언문을 써올 때 그럼 누가 윤석열 총장 거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검찰 개혁 똑바로 하라고 그래. 예? 검찰 개혁도 똑바로 하고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제대로 정착시키는 게 검찰의 임무다. 이거 반드시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오늘 반부패 정책협의회의 성격상 당연히 이 스피치라이터가 저 정도 얘기를 썼을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라는 이름을 굳이 안 써도 무슨 말인가 다 알아듣지 않겠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라는 이름까지 쓰게 된 경위는 스피치라이터가 알아서 쓴 건지, 아니면 밑에서 이것저것 참고자료 봤는데 거기서 쓴 건지, 아니면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민정수석이 했을 리는 없겠고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 말을 윤석열 총장이라는 말 이름을 넣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 원고를 보다가 대통령이 거기다 윤석열 총장 메모를 잘했다가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원고에도 없는데 대통령이 한 건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시종일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윤석열을 잘라야 된다. 피의사실 특히 유포했을 때 피의사실 유포한 사람 여당에서 고발까지 해놨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피의사실 유포 이 수사팀들 다 지금 고발돼가지고 사실상 언제 수사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총장이 책임져라. 이렇게까지 여당 인사들이 대놓고 신문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거하고 이 대목을 연계시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 왜? 정부 여당의 의지에 반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 이름 석자가 들어가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조국 사태의 수사 경위를 보고, 그래서 이러한 발언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검찰과 윤 총장을 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불만의 우회적 표시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인사 문제와도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메시지인지는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 정부 여당에서 윤석열 총장 사태 조국 사건 초기에 흔들던 그 서슬퍼런 분위기를 보면 이것은 인사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윤 총장 쪽을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주면서 검찰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러면서 모두 발언을 마쳤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오늘 결정된 내용, 대한민국을 깨끗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대통령 지시사항이 원만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실행되도록 우리가 다 검찰과 그리고 다른 사정기관에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사정기관들 대통령 지시사항 철저하게 이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든 간에 저는 임기가 보장돼서 임기제 도입의 취지가 살게 되기를 꼭 바라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언론을 보면 조국 부인 이제 수사가 이제 마무리될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조국 동생 영장이 다시 기소 기간을 한번 구속 기간을 또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국 동생도 검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연속 3일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조국 동생입니다. 이렇게 일가족 전체가 버티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 여권에서 지나치게 사건 수사 초기부터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입장에서 옹호해주고 수사하는 검찰을 힘 빠지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구속되어 있는 조국의 부인과 동생 모두가 이제는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내 뒤에는 정부 여당이 있다. 이러니까 감히 검찰이 부르는데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여러분들이 생각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 꼭 구독과 그리고 주변 분들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 반포원 예식장에서 갖게 될 주택정책, 재건축 문제, 또 안보 문제, 문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을 갖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당원인분들 특히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당원이 아닌 분들도 오셔서 당원 가입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